대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이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갑자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전무로 채용이 되고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된 의혹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문다혜 씨 전 남편의 취업의 대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의혹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21년 말에 어떤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이 된 건데 3년 가까이 제대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검찰의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자 최근에 좀 수사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수사 결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언론을 통해서 김종숙 여사 부탁으로 김 여사 친구가 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을 송금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억 5천만 원 중에 2억 원이 이 다혜 씨가 이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디자인을 맡겼길래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는지 이런 설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 의문입니다.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이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진실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부당함의 실체 또한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덧붙이자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빨리 해라. 청문회 하자. 또 검찰이 소환조사하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열자,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끝없이 주장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혜 씨 수사 시작하는 시점에 이 사건 수사하면 배응망덕한 거 아니냐, 보복수사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모든 사건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성일입니다. 아까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시계 부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 시계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 핵심적 확인하면 다 500만 원 이상은 다 신고 대상이라고 그랬고 실제로 신고한 것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유성구 교촌동과 외삼동 일대 21필지 총 4,483평방미터 땅을 가지고 계시죠? 예, 배우자가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상속받은 거 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교촌동 118-24번지하고 520-3번지 그리고 이는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고 또 520-2번지하고 528-5번지 529번지 일대는 나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족이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가족이 하지는 않고 아마 그러면은 위탁경을 맡겼던지 아니면 여러 임대를 줬습니까? 가지 정확한 그 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를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임대를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직접 있고요. 경작합니까? 직접 경작은 안 하고 아마 관리를 맡겨서 관리인이 그러면 그런 걸 경작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직접 경작.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소유한 농지 중에 교촌동 529-5번지는
600평방미터 넘는 땅이고요. 이게 자풀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역시 소유한 그 외삼동 344-1번지하고 435-15번지 이 둘을 보면 모두 280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모두 경작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농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경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넘겨보시죠. 저희가 그 질의를 해보니까 상속받은 농지를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역경영에 인용이 되고 만일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1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처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지법상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있고 또 그 자체를 농지 자체를 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후보자가 검찰총장이잖아요. 후보자도 수십 년 동안 법을 했지만 모르는 게 많죠. 그렇죠? 이 보니까 이것도 농지법을 잘 모르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모르고 정말 그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런 검찰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정말 고등학교 학생이 진짜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 경청하는 검찰이 됩니다. 항상 국민들의 편에 서서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오히려 더 그 형사 절차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우리 후보자님,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예, 오늘, 예, 디올백 몰카 함정 공작 사건이 오늘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가 없는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집중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전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제공하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국민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이게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팩트를 좀 정확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거든요. 예, 당시에 우리 이 자리에도 증인으로 왔었던 최재형 목사께서 그때 이거를 주면서 청탁을 했다면 아마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청탁이 없이 그냥 이거 지인이 뭐 축하 선물을 갖고 온 거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렇게 떨떠름한 상황에서 이분이 아주 성의를 거절하면 곤란한 상황으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수하게 준 그 선물을 준 다음에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로 무슨 뭐 청탁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러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잘 먹히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마 이제 당시에 제가 또 들어보니까 돌려드리라고 해서 아마 비서에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탐탁치 않아서. 그런데 결국 이게 사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그걸 지시받은 비서가 제대로 이거를 아마 반환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록물로 관리되다가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제 압수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관련해서 저 규정이 나오지만 이거는 어떤 경우로 봐도 이분이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했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거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런 뭐 신고 의무라든가 그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영부인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받은 거라 이거죠. 이런 것은 관계규정 저기도 나오지만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그 공제율법 15조에 따라서 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일모레 수사심의회도 하는데 거기서 의견 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굳이 요구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그냥 틀려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지금 오늘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귀담아 듣고 제가 혹시 소임을 다할 기회가 된다면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후보자, 지금 제1야당 대표가 7개의 사건으로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받으러 다니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도 검찰이 사건을 쪼개서 재판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을 받는 사람한테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으러 다니라고 한다면 다음 재판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정치적 활동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정 감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그런 재판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검찰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빨리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증인이 수백 명으로 너무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증인을 피고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검찰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장기간 광범위하게 탈탈 터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쪼개기 재판 신청에 대해서 한번 저는 재고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 4명의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본인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러면 그 사건 수사를 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정당히 했다고 하는 그 쌍방울 사건 그것만 한번 관련해서 보더라도 그 쌍방울 그 사건 내부 보고서에 검찰 내부 보고서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 내부의 주가 조작용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건넸다고 하는 리오남이라는 사람 필리핀에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줬다는 것 자체도 기본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게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마다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 사람 액수가 다 달라집니다. 일시와 장소에 가끔 착오가 있어서 공소장은 변경하는 경우는 있지만 4개가 이렇게 늘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김성태 회장한테 주가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봐주는 과정에서 억지 진술을 받다 보니까 상황에 안 맞게 진술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잘못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수사 과정에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179번이나 부르고 또 70번 정도 면담을 하고 조서는 19번밖에 안 받고 나머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해 준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총장님이나 법무장관님은 감독권자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좀 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소유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과정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또 보고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후보자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검찰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주로 야당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늘 입장은 바뀌기 때문에 그 비판은 서로 방향을 달리하면서 계속 되어 왔는데,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마주 앉아본 사람은 검찰의 권력이, 검사의 권력이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검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의 신뢰는 어쩌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한두 사건에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절차나 과정도 저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사는 힘이나 누구의 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를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선택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힘이나 편을 따라간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검찰총장이 나올 것입니다. 몇 대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쭉 있어 왔던 누구 다음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누구의 전임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신뢰받는 검찰을 만든 검찰총장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말씀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욕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나중에 검찰총장을 마치고 났을 때 그 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그리고 여지껏 거의 인생 전부를 바쳐온 검찰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방금 한 여당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정부 중앙부처에 수없이 많이 청탁금지법 강연을 다닌 나름 청탁금지법 전문가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외국인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권익위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은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화장품, 디올백,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있는 책, 이 중에 굳이 국가 기록물을 따지자면 어느 게 국가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국가 기록물이나 굳이 이런 따지자면 고 김영삼 대통령님 사인이 있는 친필 사인이 있는 게 국가 기록물로 분류를 굳이 하자면 그렇게 요건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나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후보자께 특갈비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1년 동안 약 1억 2,700만 원 상당의 특갈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금 추석, 명절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한 이런 내역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때 추석,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쓴 특갈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제가 종조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의 특활비의 편성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정보 수집 활동에 사용했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보낸 답변에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저는 적법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검찰에 면죄부 줍니까?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으면 그걸 그 사이에 알리바이라든지 자신이 정당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검찰이 아, 당신이 죄가 없군요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특발비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후보자가 쓴 특갈비는 아까 하성수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명절에 뜻값이 아니냐,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 금액을 연말에 몰아서 격려금이나 이런 걸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다 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을 하시면 정당하게 사용했구나 하고 국민들이 그러면 다음에도 특갈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다음에 예산에서는 이 특갈비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 민주당 법사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 앞으로도 특갈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뭐 답변하실래요? 특활비가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또 예산 검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회에 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법무부나 예산 당국과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오늘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그 4월 총선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아시죠? 구치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왔어요. 그때 한 발언이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발언했냐면, 여러분도 누군가 PT가 안 되나요? 네.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 안부를 전해달라. 우리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 말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전 대표를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을 한 덕분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무사했다는 의미로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이화영 지사의 발언이 좀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발언도 번복하면서 또 검찰청 그 뭐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고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허위임이 밝혀졌는데요. 아무튼 총장이 되시면은 이 사건 내용 그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활비 관계요. 네. 물론 이 특활비는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딴 데 쓰거나 이게 지금 이 야당이나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대로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천안지청에 거기 민원실에다가 특활비 지급한 것으로 이제 이게 발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민원실 업무는 어떻게 보면 모든 민원이 오면서 거기서 수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활비 주 사용처는 마약하고 보이스피싱 수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찰의 경우에도 특활비 경찰만 보고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좀 옳지 않다. 네, 이상입니다.
대해서 엄정하게 쓰시고 그러나 또 공개하는 것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예, 질의하시죠. 네, 후보자님,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젊은 총장 후보자이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총장님들이 언제 되셨는지 네. 몰라서 정확히는 잘 어쨌든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나이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검사로서 앞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국민들께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 검사들이 모든 검사, 전국의 모든 검사 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사명감과 또 저희들이 억울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었을 때 정말 한번 보람을 느끼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밤을 새서 일했던 것까지 다 고통까지 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의 수사라도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더라도 그런 검찰총장이 되시는지를 국민들과 우리 국회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할 것입니다. 예. 한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하시는데 반대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사면시켜주고 출마시키거나 공공기관에 임명하거나 하는 낙하산 인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역시 그러면 다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하셨으니 총장이 되시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선입견 없이 바라보시고 제발 검찰이 쫄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상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후보자님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었어요. 그런 얘기가 인터뷰까지 나갔었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짧게 답변해 보시죠. 그때도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네. 합리적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또 법조인답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까지 소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만 이 정도 소신은 보여주셔야 그 후보자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끊임없이 얘기 나오지만 그런 모습, 젊은 검찰 국민들께 보여주시기를.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아마 그 제도 개선이나 인사 부분에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검찰을 올바른 방향으로 저는 잘 발전시키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검찰이 이제 피의자 인권을 당연히 잘 보호해야 되는데 서식이나 절차가 매 해마다 조금씩 계속 복잡해져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사 기록을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꼭 그 중하지 않은 절차 등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사자들을 조사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피해자들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고소인들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요새 현격히 그 소환 조사가 제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사나 수사관 탓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그때보다 지금 저희가 근무하던 때보다 근무 여건도 더 안 좋고 실제로 업무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있을 때는 그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인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발전된 형사소송법이나 현재 재판 상황에 맞게 한번 다 재점검을 하셔서 진짜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팩트 파인딩이나 사실관계 조사나 그리고 또 조사하는 사람이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말을 안 끊고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을 끊는 게 너무 자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혹시 해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검사들의 전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면 일선의 검사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검사들도 어려움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될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의자들은 소환 횟수를 좀 줄이고 예. 증거에 기반한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소환은 좀 늘리거나 혹은 참고인들은 또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찾아가서라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전제되려면 업무량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까? 그러지 않죠. 공정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국회 청문회 무단 출석, 불출석한 우병우 등에 대해서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기소했던 이 당시 심우정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라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면 과거에 이 민간구조사 이광욱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사 1부장 하실 때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 하실 때잖아요. 예. 그때 주임 검사 이동수 검사였죠. 예. 예. 그때 이때 각하를 했습니다.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이 분노해서 고발을 진행했는데 곧장 각하했다. 각하라는 건 불기소 처분 일종인데 사실상 제대로 수사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 생명을 구하려던 민간 잠수사의 유가족들이 해경을 상대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걸 각하합니까? 이게 적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공우영 씨 대법 무죄 확정될 때도 법원은 민간 잠수사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는 해경청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검사가 부장검사가 최소한 이거 다시 한번 각하 결정하지 말고 좀 수사해봐라 라고 후배 검사한테 부부장 검사한테 얘기할 수 없었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을 유가족들에게 풀어줘야 되지 않았나요? 인천지검장 하실 때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 사건 아시죠? 예. 남원기 씨가 주택 2,700여 채를 직접 짓고 차명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때 1심과 2심 결과 아십니까? 예. 어땠습니까?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7년으로 반토막 났죠. 예. 피해 금액도 148억에서 68억으로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공범 9명이 대부분 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이런 민생형 범죄들은 제대로 수사하게 하셨어야죠. 왜 1심과 2심의 판결이 이렇게 반토막까지 납니까? 당시 저희가 범죄 집단으로까지 의혹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 검찰에서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검사 여기자 성추행 사건 주임 검사셨죠? 박성재 네, 그때도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 1부장이실 때요. 이때 감찰본부장이 경고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분 내리셨습니다. 예. 다른 사례는 어떻습니까, 보통? 다른 사례랑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다르고 이게 전형적인 제19 감싸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지금 기자분들도 참고인 조사를 하고 또 저도 한 번 더 고검의 심의위원회까지 회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전원 만장일치였던 것으로 그때 기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후보자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그 후보자님 재산 내역을 보니까 검찰총장 후보치고는 적지 않은 재산 내역이더군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배우자께서 상속을 받은 부분이고 상속받은 부분에서 상속세 같은 건 다 납부를 한 상태고 그래서 처음에 상속 재산이 왜 이렇게 배우자 쪽에 많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배우자의 증조부께서 동아연필을 설립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 동아연필이라는 데가 또 어떤 데인가 보니까 매년 광복절 즈음에 그 우리 독립지사들의 말씀을 이렇게 새긴 그런 한정판 연필을 또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 그 1919년에 대전 인동장터에서 시작된 3.1 만세운동, 예, 그걸 주도하신 독립지사였던 김자, 노자, 원자, 예, 그분이 이제 증조부시고,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귀국했고요. 그래서 광복된 이후에 그 아드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조부신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동아연필을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잘 키우셨고 그 이후에는 유경 사업도 하셔가지고 대전에 그 우송중학교, 우송고등학교도 설립하시고 맞죠? 예. 예. 우송장학회를 설립하셔가지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훌륭한 또 장학 사업도 해오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독립 운동하셨던 분이 이렇게 후세까지 잘 회사를 운영하시고 우리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 그런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친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우리 독립지사들의 후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공직에 취임을 하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심사보고서 채택을 할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좀 전향적으로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후보자 청문회 해보지만 그 특활비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뭐 사실은 제도상의 문제인 거고 후보자 자체에 대한 어떠한 뭐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좀 우리 법사위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에 좀 네. 네네. 네. 곽규택 의원님, 네. 모처럼 마음에 드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입니다. 친일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친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일이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에서 일본과는 친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해요? 아니, 친일이 아니라 일본과는 협력 관계 아닙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독도에 출몰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내가 묻는 건 독립기념관 관장이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이 독립기념관 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1순위로 올라와 뽑았다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군지도 모르고 뽑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이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문수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친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 니혼진이라 그래요. 나는 민족 의식은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 의식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발언을 정부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헷갈리고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명확하게 민족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건 아니고 저는 그 발언을 왜 평가를 못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독립기념관 관장의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걸 왜 평가를 못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후보께서. 제가 종종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이고 다른 사람 말이 틀렸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뽑았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 눈치를 보느라고 아니다 틀렸다 말을 못해요. 제가 꼭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인천지검장 시절에 마약사범이라고 생사람 잡았다. 이런 사건이 있죠. 제가 자료 요구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인천지검장 시절에 인천지검에서 이성균 사건을 수사를 언론에 유출해서 이성균 씨가 끝낸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었어요. 인천지검장 시절에 마약사범이라고 생사람 잡아서 기소까지 하고 재판까지 넘기고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만 물을게요. 아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억울하고 힘든 사람 어깨 열심히 뛰겠다. 그런데 이건 다 밝혀졌어요. 마약사범을 생사람을 잡았어요. 잘못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마약사범을 잡아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 내용을 기재위 때도 질의하고 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인천지검장 하시던 시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잡고 잘못해서 잡고 그래서 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어서 감옥살이까지 시켰어요. 이런 것은 저는 잘못했다. 딱 털고 더 잘할 수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혹시 총장으로 취임할 기회가 된다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보고 정석껏 처리하도록 일선을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형사부 강화하겠다, 딥페이크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진심이신가요? 예. 형사부 강화는 20년 전부터 제가 검사 될 때부터 검찰 간부들이 총장 된다고 하면 고장난 라디오 틀면 나오는 유행가처럼 하던 말이거든요. 진심이시길 바랍니다. 여성아동 전담 검사들 초은화 좀 계산해 주세요. 이진한 차장검사 여기자들 성추행한 거 무혐의 하셨죠? 예. 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하실 때. PPT 좀 띄워주세요. 당시에 친고죄도 폐지된 상태였거든요. 저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당시에 한참 있다가 시민위 소집하고 시민위에서 무혐의 의견 내니까 다음날 바로 혐의 없음 종결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저거는 그냥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요. 이제 성추행에 해당하니까요. 지금 같으면 검사들 전부 다 기소할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당시에 시민위원장이 이기수 교수였습니다. 이진한 차장검사가 고려대 당시에 사제지간이죠. 모르셨죠, 저거는? 아셨습니까? 아니 사제지간이 모르고 지금 이기수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셨습니까? 네.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9월 6일 날 수심의합니다. 저거 강일원 위원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1년 서울대법대 같이 학교 다닌 사이거든요. 저 사건 제대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될까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뭐 후보자는 의견 얘기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저 사건 무혐의 처분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고할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 제가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제가 고발인이 미리 항고하겠죠. 그 무혐의 처분에 승복하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없습니다. 후보자 혹시 총장 취임하시면 그 항고 사건은 후보자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저 사건 제대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건 무혐의로 덮어주기 수사하시면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저 후보자님, 예. 제발 국민 편에 서주시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법과 원칙, 또 형식적 법치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 법과 원칙, 실질적 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법과 원칙, 형식적 법치 이것은 결국 대통령 편에 서면서 강자 편에 서면서 국민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지 못하는 비겁함을 변명하는 형식적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재정 역사가 부탁했다는 게 이제 김창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국정자문위원회 임명 등을 부탁했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제 검사 경험상 이 사건은 빼박 기소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의 직무는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남편의 직무에 관해서 부탁을 받은 다음에 기업백을 받았으면 이걸 무슨 수로 무혐의를 합니까?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대질 수사도 해야 되고 보좌진도 직접 불러 조사를 해야 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해야 되고 통화 내역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마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김 여사가 일반 공무원의 아내였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사 다 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도 했을 겁니다. 제발 검찰은 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사건을 봐준다고 결코 이 사건 죽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살아가지고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권자들을 나중에 책임을 물은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총장이 되시면 이 사건 기소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인 외충조가 그렇게 독립치사로서 많은 공적을 남겨서 내일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데 참작하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인에게도 오늘 응급실을 축소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빅5 병원에서는 안과를 응급치료가 불가하다. 지금 의료 도란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응급실 문제가. 그 부인이 의사죠? 예, 의사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 안 하시던가요?
특별히 저와 제 가족이 나눈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에이, 거짓말 하시고 있어요. 재산 문제도 다 부인 얘기를 듣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저와 제 부인이 사적으로 나눈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왜 증조, 아니, 부인 증조부가 독립치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참작하자는데 그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긴 검찰청이 독립기관으로 독립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확보해야만이 생각하는데 검찰청의 독립기관으로 예산권, 인사권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국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독립 편성이 좀 필요성은 알고는 있는데 다만 그런데 정부 조직을 보면은 조그만 산림청도 독립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공장이라고만 부르고 이렇게 우월한가 하면은 그러면서도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장 완전한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수사 외압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고 혹시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은 검찰을 투입한 지금 정치부 뭐 용산에도 가 있고 뭐 참 괜찮더라. 한마디씩 하면서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실무상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형사 피해자에게 수사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통지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결국은 오랜 기간 거기에도 불복을 다 피의자는 불복을 했지만 그런 피해자는 또 있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와서 다시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취임하게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입니다. 김승원 변호사님 질문해 주세요. 네, 후보자님. 지금 용산에서 야당 국회의원 한 20명 이상 날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제가 좀 소식에 늦은 편인데도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컨대 이번 4월 총선 관련해서 선거법 수사를 한 경찰이 이제 어떤 의견을 내고 그 결정을 하면 되는데 검찰에서 어떤 사무규칙인가요? 그거를 만들어서 선거법 사건 결정을 할 때 미리 검찰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부패 경제 빼놓고는 선거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무준칙을 통해서 검찰이 이 선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뭐 법조인이지만 이거는 분명히 법 위반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규칙에 근거해서 경찰의 선거 수사 결과를 만약에 검찰이 좌지우지했다면 나중에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그 총장이 되시면 검토를 하시고 요 점은 국회에 또 다른 그 청문 절차라든가 국정감사에 한번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금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그 수사준칙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없으면은 공소시효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전에 경찰에서 제가 지금 들은 예. 얘기는 경찰에서 이거는 불송치 의견입니다라고 올려도 검찰에서 자꾸 빠꾸를 놓으면서 다시 보안 뭐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경찰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 분명히 그 핑계를 검찰에다 댈 겁니다. 그럼 그 지휘를 한 검찰이라든가 지휘부 라인은 다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그 수사검사를 아니면 어떤 다른 검사를 자꾸 그 재판부에 공판부에 자꾸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저는 불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검찰청 내에서만 이제 업무를 해야 되고 특히 검찰청 외에는 그 수사할 때만 특별한 경우에만 검찰청 밖에서 수사 업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공판 관여는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남 FC 건 성남 지원 사건인데 보면 대구지검 경주지원 경주지청 검사가 지금 성남 지청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그다음에 부산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사장이 와서 성남지청의 직무대리로서 공판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편법이고 기이한 겁니다. 검찰청법 4조 5조에 반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11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11조는 청사 내에서 임의적인 그런 직무 그런 규정이지 이 청을 갖다 떠나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청장이 된 후에 저희 국회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죠. 예. 원고 국회의원에 네. 위원장도 3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주향백리, 화양천리, 인양만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인장덕, 목장해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 얘기는 네. 못 들어봤습니다. 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덕을 입고 큰 나무 밑에 아래에 있는 나무는 해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덕을 베풀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온정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의 그런 후배들이 모범을 따라 배워서 결국은 덕을 본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휘둘리지 않고 정의의 편,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또한 인양만리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의 향기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의 향기도 천리만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또 못할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패싱당했을 때 7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디올백 황제 특혜 수사 후배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본인이 얼마나 또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본인의 품은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주워 담고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그리고 중앙지검장 패싱당하고 또 자기 부하 검사들에게 업신여긴 당하고, 저도 그런 총장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사건의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면서 검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스로 한 내뱉은 말을 못 지켰어요. 결국은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는 살아있는 권력, 퍼스트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도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이러저런 흑역사,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거죠. 적어도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직을 걸고라도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후배 검사들, 부하 검사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겠다. 인양만리, 인장덕의 그런 각오와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어떤 각오로 일을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정말 검찰에 대한 또 기대, 또 우려, 여러 가지가 정말 저도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총장으로 소임을 다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말씀 정말 유념해서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진실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서면질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차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질의도 있다니까요. 네. 또 가실 분 있습니까? 꼭 하시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박은정 의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추가 질의 한 분만 하세요. 자, 3분간 박은정 의원님, 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혁신당 박은정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후보자 저 기억나시죠? 전날 후보자하고 저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 기사가 나기 5분 전에 후보자가 누구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고 쩔쩔매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날이요. 저 기사 난 날. 7월 8일. 무슨 날이죠, 저게? 무슨 날인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께 전화를 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협상을 왜 깨냐? 이거 언론 기사에 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경로에서 전화를 해서 쩔쩔매서 전화를 받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요. 과천의 어느 한식당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법무부 차관도 있었고 법무부의 검사들 다 있었습니다. 자, 법무부의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고
법무부의 참모들이 대검과 같이 협잡해서 수사 지휘안을 자기들끼리 그냥 협상을 한 날이에요. 그런데 기사는 저렇게 났어요. 추미애 장관이 협상을 깼다고. 저거 기사 내겠다고 심우정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화를 했습니다. 쩔쩔매면서 전화 받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차관님한테 이런 전화 왔습니다. 곧 언론 기사 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기억을 못 하십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으셨나요? 다른 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로에서 전화 안 하셨나요? 전화 없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를 쩔쩔매셨거든요. 위원님, 뭐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실 일도 없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제가 수차 여의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한다는 얘기 있어요, 검사들한테. 자, 출국금지 해제하실 때 아까 보셨죠? 0.8%의 인용률을 뚫고 이종석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 차관께서요.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당한 출국금지 해제를 하면은 당연히 해제하지 마라.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 차관으로서. 저 핵심 피의자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그 자료들을 폐기할 수 검찰총장이 되시다면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아니고요. 예. 검찰처법상 지금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밖에 없습니다. 예. 선거법은 수사할 수 없어요. 선거법 중에서 금품 수수와 공무원 관련 범죄는 직접 수사 개시를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이렇게 고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거법 아까 공소시효 얘기하셨는데요. 예. 경찰에서 검찰 송치냐 불송치냐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원 간사가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야당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수사해서 20명을 날린다, 30명을 날린다, 뭐 이런 소문이 뒤숭숭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되시면 지휘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치, 불송치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송치된 것만 검찰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검찰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곧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을 이끄는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심우정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현희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